왜 우리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자존감은 늘 낮고 끊어야 할 관계는 끊지 못하고 노력은 하는데 삶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문제인가? 이제 우리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정말 개인의 의지나 성격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은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유전적 기질, 자라온 환경, 학습된 경험, 말해지지 않는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는 선택했다고 느끼지만 그 선택은 이미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출력값에 가깝습니다.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결과만 고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이 어떤 대상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관계, 인정, 성공. 하지만 욕망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바뀌지만 행동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걸 원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프로그램은 이미 작동 중입니다. 욕망이 항상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억압됩니다. 중요한 점은 억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된 욕망은 기억과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다음 행동의 구조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충동, 집착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문장을 명령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은 아주 이른 시기에 입력되어 우리가 평가받고 처벌받지 않도록 행동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감정, 선택, 습관, 충동.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처리한 결과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대부분의 시간 이 알고리즘의 결과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구조를 거의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변화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명령어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이해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이해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동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구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변화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해는 가장 조용한 변화입니다.